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AWS의 강인호입니다. 제가 오늘 세션 제목을 유연한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카펜터의 내부 메커니즘과 사례 분석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쿠버네티스를 운영하실 때 그 오픈소스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인 카펜터를 이용해서 자원을 쉽게 확장하고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카펜터가 처음에 2021년에 AWS 주도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작년에 CNCF에 도네이션 되면서 현재 AWS와 애저에서 카펜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난달에 1.0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버전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쿠버네티스 오토스케일링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카펜터를 소개해 드리고, 그 안에 인터널한 메커니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 서머리 이렇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미 쿠버네티스 잘 운영하고 계시니까, 쿠버네티스의 전문가 그룹이시니까 다 잘 아실 내용들을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쿠버네티스의 오토스케일링은 파드와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가 있죠. 그래서 수평용을 확장하는 HPA하고 수직으로 확장하는 VPA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자원이 이렇게 추가될 때 파드가 펜딩이 되게 되면 이 펜딩된 파드에 의해서 추가되는, 그러니까 노드가 추가되는 이런 확장을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라고 하고요. 조금 전처럼 이제 파드가 더 이상 프로비저닝 될 수 없는 곳도 있지만 굉장히 큰 파드가 생기는 경우에도 펜딩이 걸리게 됩니다. 기존에는 쿠버네티스가 만들어진 생태계와 굉장히 오래 같이 했던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맨 밑에 보시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10초에 한 번씩 스캔 인터벌이라고 하는 10초에 한 번씩 풀링을 하면서 펜딩 파드가 있는지를 긁어내게 되고요. 이때에 이제 펜딩 파드가 있게 되면 중간에 노드 그룹이라고 하는 이게 추상화 계층을 통해서 노드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이게 커서가 작동을 하지 않는군요. 밑에 쪽에 보시면은 노드 그룹이라고 하는 노란색으로 추상화 계층이 있고요. 얘를 구현하는 구현체가 클라우드마다 다릅니다. AWS 같은 경우에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구현을 하고요. 애저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머신 스케일, 그리고 GCP 같은 경우에는 매니지드 인스턴스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노드를 추가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파드가 2vCPU짜리 파드가 여기에 바인딩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1vCPU짜리가 이쪽 새로운 워커 노드에 바인딩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중간에 있는 여기 8vCPU, 아직 바인딩 되지 못한 8vCPU를 프로비저닝 하기 위해서는 노드 그룹을 지금 2vCPU짜리 노드 그룹이 아니라 별도의 노드 그룹을 하나 더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 굉장히 범용적으로 잘 사용되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10초에 한 번씩 펜딩 파드들을 긁는, 이렇게 좀 느리게 작동하는 이런 단점이 있었고요. 좀 더 유연하게 워크로드들을 프로비저닝 하려면 여러 개의 노드 그룹들을 만드셨어야 됩니다.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카펜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카펜터는 지금 그림과 동일하게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워치 API, 쿠버네티스의 네이티브인 워치 API를 구독하고 있다가 펜딩 파드가 있게 되면 이 워치 API를 통해서 현재 몇 개의 자원이 필요한지, 몇 개의 vCPU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4vCPU짜리를 프로비저닝해서 여기 1vCPU짜리 파드들을 다 프로비저닝 하고요. 좀 더 큰 8vCPU짜리도 8vCPU짜리 워커노드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이벤트가 발행될 때 카펜터가 트리거링 돼서 필요한 자원에 맞도록 라이트 사이징을 할 수 있는 게 카펜터의 특징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기존의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 카스라고 부르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중간에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통해서 노드를 추가하는 API를 다시 호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카펜터는 이런 중간 과정을 없애고요. 펜딩 파드가 있게 되면 10초에 한 번씩 긁는 것들이 아니라 이벤트가 발행되는 것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캐치했다가
라이트 사이징을 한 그 노드들을 직접 노드를 프로비저닝하는 API를 호출하는 AWS로 보면은 EC2 플릿 API를 직접 호출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작동을 하고 또 굉장히 유연하게 노드들을 프로비저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카펜터는 두 가지의 CRD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노드 그룹이라고, 노드 풀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각각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마다 조금씩 다른, 그러니까 AWS로 보면은 EC2 노드 클래스라고 하는 것과 애저에서는 AKS 노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각각의 클라우드의 스페시픽한 부분들을 구현해 놨습니다. 얘를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같은 얘기예요. 지금 중간에 있는 existing capacity,라고 하는 노드에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펜딩 파드가 이렇게 있게 되면 스케줄러가 당연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자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인딩을 합니다. 근데 더 이상 바인딩할 노드가 없게 되면 스케줄러 입장에서 언스케줄러블 파드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합니다. 이런 이벤트를 카펜터는 구독하고 있다가 얘를 바로 딱 맞는 크기의 그 파드를, 딱 맞는 크기의 노드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위에 있는 건 좀 큰 노드고요. 밑에 있는 거는 딱 3개짜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노드입니다. 이렇게 라이트 사이징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비용 최적화에 더 적합한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특징으로 보면 노드를 직접 호출할 수 있도록 AWS 입장에서는 EC2 API를 직접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민한 통합이 되어 있고요.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하게 구현을 합니다. 워치 API를 통해서 10초에 한 번씩 긁어내는 게 아니라 워치를 직접 구독하고 있고요. 다양한 워크로드들을 되게 유연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커서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장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잘 보이실지 걱정이 됩니다. 네. 제가 이 과정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낸 건데요. 카펜터는 4가지의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워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이 시도를 해볼게요. 안 되는군요. 네,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여기 왼쪽에서 유저가 이제 파드를 만들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파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ECDD에 저장을 하고요. 이 파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스케줄러가 워치 API로 이제 워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케줄러가 바인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더 이상 유유 자원이 없어서 언스케줄러블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행을 한 그림이고요. 얘는 여기 카펜터는 언스케줄러블 이벤트를 워치하고 있다가 얘가 기존의 파드들이 갖고 있는 컨스트레인트 기반으로 얘가 마치 스케줄러인 양 맞는 노드가 어떤 건지를 스케줄링 합니다. 아직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거기에 맞는 노드를 굉장히 많은 노드 그룹 중에 딱 라이트 사이징의 노드를 찾아내고 그 이후에 EC2 플릿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펜터는 크게는 워치하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에서 어떤 노드가 맞는지를 스케줄링하고 그 다음에는 EC2 플릿을 부르는 프로비저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유 자원, 그러니까 파드가 놀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노드가 비어 있으면 얘네들을 중단시키는 디스럽션, 이렇게 4개의 액티비티를 합니다. 카펜터의 좀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얘는 카펜터는 빠르게 프로비저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 최적화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이런 워크노드에 대해서 좀 더 라이트 사이징을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리발란싱해서 좀 더 큰 노드를 만들어내고 좀 더 작은 노드를 만들어내서 얘네들이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좀 더 비용 효율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통합을 해내는 기능이 콘솔리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콘솔리데이션 기능은 2가지의 기능으로 추격할 수 있는데요. 활용도가 낮은 노드를 재스케줄링하는 방법,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컴퓨팅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프로비저닝하는 방법,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걸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카펜터 시작할 때 좀 말씀드렸는데요. 2021년에 AWS 주도로 만들었고요. 2023년에 CNCF에서 도네이션이 됐고, 그래서 2023년부터 AWS와 애저에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EKS와 AKS에서 다 활용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애저 같은 경우에는 노드 오토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지금 매니지드 향 카펜터 기능들이 프리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4일에 버전 1.0을 찍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실은 여기 1.0 찍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피처들이 오픈소스가 다 그렇지만 계속 스펙을 변경해 가면서 굉장히 많이 변경됐는데요. 1.0을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이전에는 베타 버전, 알파 버전을 쓰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조금 안정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펜터는 데이터 플레인들을 확장, 그러니까 오토 스케일링을 제공할 수 있고요. 머신러닝이라거나 LLM을 통한 이런 다양한 워크로드들을 확장하는데 비용 최적화적인 측면과 운영 효율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제는 카펜터는 쿠버네티스의 생태계 안쪽으로 오픈소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카펜터를 이용해서 자원을 굉장히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두 가지의 CRD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노드풀이라고 하는 CRD를 통해서 자원이, 그러니까 워크로드가 필요한 그런 노드에 대한 그런 자원들을 되게 광범위하게 선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여기 스펙의 requirement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얘는 EC2, AWS 스펙인데요. 인스턴스 패밀리를 C5나 M5, R5라고 하는 거에 오퍼레이터를 in이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쓰겠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인스턴스 패밀리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안에서는 이렇게 나노나 마이크로, 스몰처럼 작은 인스턴스 타입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면 이걸 포괄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스턴스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존의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노드 그룹에 동일한 타입의 인스턴스 타입의 캐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을 구성하시려면 노드 그룹을 굉장히 많이 만드셨다 그러면 카펜터는 그런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성 기준으로 구성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가용 영역 같은 경우에도 토폴로지를 선언해서 가용 영역, 특정 가용 영역에 프로비저닝 되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 노드풀을 이용해서는 인스턴스 개수를 몇 코어까지만 만들어내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저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큐 패밀리라든가 스큐 CPU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AWS하고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특정 워크로드에 대한 요구사항들, 그러니까 x86이라든가 ARM CPU에 대한 부분들을 쓰겠다. 내지는 이미 구매해 놓은 옵션들이 있어서 그 구매 옵션을 쓰도록 하던가 아니면 온디맨드나 스팟 인스턴스를 쓰도록 하는 작업들도 이렇게 노드풀을 이용해서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로드 차원에서 저희가 돌리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그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가용 영역에, 왜냐하면 그 가용 영역에 데이터베이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플리케이션들은 그 가용 영역에 디플로이 되라 라고 한다거나, 내지는 GPU가 달려있는 곳에 가서 이제 프로비저닝 되라, 내지는 특정 구매 옵션에 따라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스팟 인스턴스를 써라, 이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강제하시려면 여기 쿠버네티스는 스케줄링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드 셀렉터나 어피니티, 테인트 털러레이션, 내지는 토폴로지 스프레드 컨스트레인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쿠버네티스에 이미 갖고 있던 이런 스케줄링 컨스트레인트를 그대로 노드풀이라고 하는 걸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얘의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면, 우선 제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워크로드가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스팟을 쓰겠다. 그리고 얘는 AMD를 쓰겠다라고 구현을 하시면
이 노드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노드에는 이런 레이블이 추가가 됩니다. 카펜터 캐패시티 타입 스팟, 카펜터 IO 아키텍처 AMD 64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케줄러가 이 파드가 갖고 있는 어피니티에 따라서 그 스케줄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노드에 그대로 바인딩 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펜딩 파드가 갖고 있는 이 파드의 컨스트레인트를 인식해서 카펜터가 거기에 맞는 노드를 띄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리퀘어먼트 속성 외에도 고객분들이 쉽게 본인들의 사용자 정의 어노테이션이라든가 레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특정한 요구사항들을 집어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예시는 어떤 특정 팀 A에서 그 팀 A만 사용하는 노드풀, 그러니까 팀 A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온디맨드에서만 돌려라. 팀 B 같은 경우에는 내부 시스템을 인터널 사용자만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스팟만 써라. 이런 것들을 노드풀로 구현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중치를 줄 수가 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은 여기 가중치를 노드풀에 좀 더 높게 주고요. 얘는 가중치를 낮게 주게 되면 이 가중치가 높은 거를 다 활용될 때까지 계속 이 가중치 높은 노드풀이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AWS 입장에서 AWS 예시를 들면 세이빙스 플랜에 의해서 특정 인스턴스 타입을 이만큼 선구매하신 케이스에서는 이 인스턴스 타입을 먼저 사용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인스턴스 타입의 1000코어가 다 활용될 때까지 이 노드풀을 이용하시고 그 이후에는 좀 더 비싼,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스팟 인스턴스를 쭉 갖고 계시다가 그 이후에 얘네들이 다 소진된 다음에는 이쪽 노드풀을 사용하라, 이렇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풀 구현하실 때 하나의 큰 노드풀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얘를 그냥 쓰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각 요구사항에 따라서 복수개의 노드풀을 구성하실 수도 있고,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가중치를 통해서 이미 RI나 그러니까 리저브드 인스턴스나 세이빙스 플랜들을 먼저 소진하신 이후에 다른 것들을 쓰라, 이렇게 가중치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카펜터의 일반적인 말씀이었고요. 카펜터 내부의 인터널한 메커니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스케줄링, 그리고 배치 윈도우, 빈 패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펜터를 처음 이제 쓰시면서 내부적으로 제가 고객사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카펜터 매뉴얼을 보시다 보면 스케줄링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때문에 마치 카펜터가 스케줄링을 직접 하는 것처럼 인식하시는데요. 쿠버네티스는 각각 그 역할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스케줄링은 큐브 스케줄러가 하는 것이고요. 카펜터는 이 하드 스펙에 있는 컨스트레인트들을 이제 만들어낼 때 이런 스케줄러가 그 노드에 맞춰가지고 스케줄링 될 수 있도록 마치 먼저 스케줄러인 양 빙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하드 스펙들이 다 만족하는 것들을 찍어내서 걔를 API를 호출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펜터는 표준 쿠버네티스의 스케줄러인 큐브 스케줄러의 스케줄러 프레임워크하고 동일한 내용들을 내부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케줄러를 이해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본 스케줄러의 프레임워크이고요. 얘를 이용해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각각의 파드가 필요한 리소스들, 컨스트레인트들, 얘네들의 스펙들이 다 동일하게 인식이 됩니다. 제가 카펜터가 굉장히 빠르게 작용하기 위해서 워치 API를 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워치 API 쓰게 되면 마치 보시는 것처럼 좀 작은, 얘가 이제 펜딩 파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파드가 생길 때마다 노드들을 만들게 되면 그 조그만 파드가 들어가는 노드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얘네들을 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치 윈도우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딩 파드가 딱 만들어지게 되면 1초 정도 대기하는 시간을 갖고요. 여기 그림에서처럼 1초 대기하는
동안에 계속 펜딩 파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1초 윈도우를 계속 늘립니다. 늘려서 얘는 1초 구간이 이만큼 떴기 때문에 얘를 딱 찍어서 배치 윈도우로 이제 프로비저닝 하는 단계로 넘기는 거고요. 이 그림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1초 간격 안에서 계속 펜딩 파드가 있게 되면 unschedulable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받게 되면 걔를 묶어서 하나의 배치 윈도우로 작동하게 되고요. 너무 오래 기다리면은 계속 프로비저닝 못하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초라고 하는 맥시멈을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옵션 값들이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얘네들을 늘리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초라고 하는 대기 시간을 갖고 있고 맥시멈으로는 10초까지 대기했다가 걔네들을 딱 들고서 이제 빈 패킹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얘가 이제 배치 윈도우에 지금 5개의 그 펜딩 파드가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시고요. 이제 펜딩 파드에 의해서 배치 윈도우가 하나 딱 떨어졌으면은 얘를 프로비저닝 하기 위해서 그 에이지에 있는 인스턴스 타입들을 전부 다 디스커버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스턴스 타입을 비용 순으로 딱 전부 다 정렬을 하고요. 아까 requirement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constraint라고 하는 것들에 맞춰서 그 요구사항들을 교집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이후에 얘네들을 스케일업 할 것인지 새로 생성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지금 그림에서는 조그만 거 하나 4개짜리가 들어가는 거 2개 이 예시 예를 들자면 2개의 노드 어피니티가 있어가지고 서로 분리돼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 스케줄링을 빈패킹하는 시뮬레이션을 안쪽에 돌리면서 비용이 가장 줄어드는 방법 그리고 적은 수의 노드들을 만들어내되 좀 더 큰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원칙을 가지고 빈패킹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목하실 게 보통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사용률에 대한 부분으로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데 카펜터 같은 경우에는 비용 최적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디스트럽션인데요. 디스트럽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노드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삭제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디스트럽션이 일어나는 노드 중단이 일어나는 방법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갑자기 노드가 중단되게 되면 이 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가 이빅션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막는 방법이 PDB를 건다거나 내지는 Do Not Disrupt라고 하는 이런 어노테이션을 추가하시게 되면 얘네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되고요. 디스트럽션을 거는 데에 이제 우선순위를 갖고 있고요. 얘네들이 표준화된 워크플로우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 노드들을 식별을 처음에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원 활용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후보 노드 식별한 다음에 대체 노드를 먼저 띄우고 쿠버네티스의 에빅션 API에 의해서 드레인 컨돈에서 얘네들을 빼내고 다 마이그레이션이 되면 기존의 그 노드들을 삭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후보 노드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노드 중단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파드 중단을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적게 파드가 빠져나가는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요. 노드들이 오래된 것들을 선호합니다. 이건 오랫동안 켜있다라고 하는 거는 얘의 쿠버네티스의 버전들이 밑으로 낼 수도 있고 내지는 시큐리티에 대한 패치가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카펜터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런 옵션에 의해서 다시 합쳐지면서 버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디스럽션의 종류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선 드리프트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디스럽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노드풀 드리프트라고 하는 거는 선언한 것과 지금 돌고 있는 것의 스펙이 안 맞을 때를 드리프트라고 하잖아요. 노드풀을 정의해 놓으신 노드풀이 새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그 노드풀과 기존의 노드가 갖고 있는 이런 레이블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드리프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카펜터가 노드를 중단하게 되는데요. 얘의 판단 근거는 이렇게 노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노드풀의 해시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이 해시 값과 노드풀의 값들을 비교해 가지고 다르게 되면 이거를 이 노드를 다시 죽였다가 살리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통하시게 되면
굉장히 쉽게 쿠버네티스의 버전 업그레이드, 데이터 플레인의 버전 업그레이드도 이 드래프트 기능을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expire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 노드를 특정 기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디스럽션 할 수 있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드들은 시큐리티 패치가 굉장히 자주 발생해서 60일 기간 동안에만 이제 운영하고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패치를 달고 올라오게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럽션이 걸리기도 하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이제 콘솔리데이션 기능을 통해서 이 콘솔리데이션에 비어 있을 경우 내지는 언더 유틸라이제이션이 발생할 경우에 합쳐져라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한 가지만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이런 기능을 활용하시면 콘솔리데이션 기능을 활용하시면 비용을 굉장히 쉽게 최적화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카펜터를 이용하셔서 앞쪽에 보여드린 것처럼 스팟 인스턴스를 노드풀이라고 하는 걸 스팟 인스턴스와 온디맨드를 같이 구성해 놓으시면 스팟 인스턴스부터 활용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노드풀만 구성하시더라도 비용 효율적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카펜터를 이렇게 콘솔리데이션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언더 유틸라이제이션이나 엠프티 하는 경우에 이게 디폴트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큰 노드들이 지금 파드가 2개밖에 없는 경우에 카펜터가 인식을 하고 이렇게 기존의 유유자원 쪽으로 통합을 한다거나 내지는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경우에 얘를 합치는 것보다는 새로운 노드를 더 작은 노드를 추가해서 얘네들이 딱 라이트 사이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카펜터가 제공하기 때문에 스테이트레스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굉장히 적용하기 좋은 구조이고요. 디폴트 값이 이거이기 때문에 이제 카펜터를 적용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컨솔리데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죠. 네, 제가 좀 빨리 설명드리면서 끝에까지 왔고요. 카펜터는 이제 더 이상 AWS의 기능이 아니라 애저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요. 좀 전에 노드 클래스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만드시게 되면 온프렘에서도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활용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노드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치 API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10초에 한 번씩 펜딩이 걸리거나 이렇게 스크래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워치 API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정을 되게 간소화하게 좀 전에 보신 그 노드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속성 값으로 굉장히 여러 개의 인스턴스 타입들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를 그 안에 담으실 수가 있고요. 오픈소스 생태계에 들어와서 AWS와 애저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비용 최적화 측면에서 스팟 인스턴스를 쓰신다거나 콘솔리데이션을 이용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용을 줄이는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라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를 해주신 강인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